시간에도 많이들 풀어봤어? 시간이 되겠지? 아 저거 고민해봐. 자, 이렇게 저희들 이제 쌍곡선 같은 경우도 타원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성질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포물선 할 때는 얘기했던 게 준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원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책상이. 일부러 그런 거야? 네. 왜? 책상이 이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잠깐만. 나는 학생들이 왜 네. 이게 덜덜렁덜렁 거리면 우리는 이과생인 거잖아요. 네. 좀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거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제일 좋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요즘은 이게 다 높이 조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 그림에서 저거 안 이렇게만 하면은 금방 해결이 되는데 이걸 뺀게 이거를 다 해주더라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뭘 하겠어요? 당연히 접선 이야기를 하겠죠. 자, 83페이지를 보셔보세요. 접선. 접선은 다른 파트와 다르게 일단 공식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접선이 쌍곡선은 조금 신기단기. 자,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왜? 자, 원동복귀 시키면 되잖아. 빽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빽. 다른 페이지 들어가면. 자, 1제곱분의 x제곱은 2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을 기준으로 빼번 하듯이 첫 번째는 그 위에 한 점.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제는 이제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긴 설명 없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될 거예요. 원방, 타원, 쌍곡선 다 똑같아. 자, 두 번째.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 자, 얘기했죠? 이때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 때려 넣은 다음에 판별식 쓰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던 게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뀔 뿐입니다. 되게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루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때야 돼? 0 이상이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0보다 커야 됩니다. 왜요? 원점을 지나는 접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m은 자연스럽게 a분의 b보다 절대값이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 때만
존재한다는 거. A분의 B보다 큰 때만 존재. 알겠어요? 이걸 왜 그러지? 일단 수식적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왜 그런지는 잠시 후. 자, 그렇다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식이 좀 달라질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아.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 뭐 얘기를 해줄 건 이거는 딱히 기억을 못해요. 어느 게 앞에인지. 왜냐면 너네들이 실제로 문제 푸는데 이게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왔어. 아, 내가 반대로 풀었구나. 인지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루트 안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마이너스 16이야. 아, 맞다. 이거 거꾸로지? 하면서 16으로 인지를 할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럴 거야? 사실 루트 안에 마이너스 16이 있는데도 그럼 복수순가? 이러면 이제 다른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게 헷갈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때는 A분의 B보다 오히려 작아야죠. 그치? 왜 그런지는 이제 세 번째 외부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살살살 이야기가 되는데, 자, 제가 쌍곡선은 뭐부터 그리라고 그랬냐면 정근선부터 그리라고 했어요. 자, 제가 정근선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A가 B보다 어떤 경우를 그려보려고 그러는 걸까? A가 B보다 작은 경우. A하고 B는 여기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실제로 이러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렇다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은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내가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내가 손으로 대충 그리는 그림이지만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접선을 그려. 그럼 이거보다 기울기가 어때? 더 크지? 커져. 점점 기울기는 작아질지 몰라도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질 수는 없어요. 왜?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뚫고 나가지 접하지 않아. 절대. 그게 포인트. 잘 봐. 우리가 포물선이었다면 이렇게 그리면 여기 가서 또 만나잖아. 쌍곡선은 절대로 이럴 일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서 뚫고 지나가고 얘랑 다시 만날 일이 없어. 왜? 이 직선이랑 안 만나는데 얘랑 당연히 안 만나지. 정근선을 한없이 따라가. 이러니까 그런 거야. 그거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물선하고 다르다라는 게 저런 점. 포물선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에 제한이 아예 없어. 그러나 쌍곡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에 제약이 있다 보니,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접선을 그린다. 여기에서 그럼 접선이 몇 개 그려지겠어요? 그렇죠. 2개. 이쪽과 이쪽. 아니 이쪽으로는요. 만약에 이쪽으로 접선이 그려진다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더라도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접선이 될 수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절대값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도 두 개일 거예요. 그 두 개는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만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하니 원점에서는 절대로 접선을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접선을 절대로 못 그려. 원점에서 접선을 그리려면 이 분홍색 그래프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초록색 선보다 조금 꺾여야 되거든. 조금 꺾이는 순간 기울기가 작아진다라는 거고 그런 접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끄덕끄덕해지나요? 그래서 어디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얼핏 봐서는 곡선이니까 선생님 뭐 이쪽이지 한 4개는 그릴 수 있는 절대 아니에요. 맥시멈이 2개입니다. 그럼 이 정근선 위에서는 접선을 그릴 수 있는가? 원점이 아닌 이 중심이 아닌 정근선 위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1개. 단계죠. 이쪽 방향으로 1개 그릴 수 있는 거. 나머지 방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얘가 자연스럽게 납득이 돼요. 아, A분의 B보다 기울기가 커야 되는구나. 접선이 그리가.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기 전에는 이렇게 있으면 대충 이렇게 그린 다음에 보면 여기에서 접선 그리면 이 접선이 이쪽을 막 뚫고 지나가고 막 그럴 것처럼 보이겠지만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얘네들하고 또 만난다. 그런 일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y는 x분의 1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맞아. 여기서 앞만 접선 그려봐도 얘랑 절대 안 맞는다.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이 갖는 성질을 얘도 똑같이 갖는다고. 쌍곡선이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얘도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직교하는 점들이라는 게 있나요? 있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외부의 한 점을 P, Q라고 또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그은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얘를 대입 q는 p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넘겨서 제곱하면 자, 넘길 때 A가 큰지 P가 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한쪽으로 일단 넘겨서 똑같은 짓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그치? 타원에서 그치? 기억 안 나? 네. 당당하다. 네. 그럼 여기에서 두 기울기의 곱은 이게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 거야. 플러스가 아니라. 오케이? 이해돼? 자, 원의 방정식이지.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은 저 그래프에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A가 B보다 작다며. 존재해야 돼. 아니다. 그럼 없어요. 왜 없는지 한번 볼까요? 왜 없을까? 그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잘 봐.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돼.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이거 기울기보다 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럼 이 각의 크기 자체가 이 각보다 어때지겠어요?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이게 90도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90도가 되겠어? 그게 90도가 네. 우리 지금 직교하는 점들의 자취. 아, 그렇군요. 오케이? 90도보다 한참 작잖아요. 그쵸? 네.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그리면은 여기와 여기라 그랬는데 그럼 이거 둘보다도 기울기가 더 커져. 그럼 이게 이미 90도보다 큰데 그거보다 얘는 더 커. 절대로 직교하는 점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A가 B보다 더 작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걸 대수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러한 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원의 관계예요. 그게 이해가 됐을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로 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아이인데 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얘는 얘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직교해요. 오케이? 똑같은 과정으로 해주면 이게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바뀌어봤자 어차피 제곱하고 그러면 똑같아진다. 그래서 원방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보다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려. 네? 미안. 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니라 당연히 이때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겠지. 그치? 그래서 B보다 좀 작게 이렇게 그려요. 대신 어디선 접선 못 그린다라고 두 개 못 그린다고 그랬냐면 얘네들은 빵꾸 이렇게. 그래서 이래놓고 단 점근선과의 교점은 제외.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수식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많이 썼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저 형태예요. 쌍곡선에서는 이거보다 더 이렇게 되게는 못 그리는구나. 오케이. 그러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더 이렇게 되면 교점이 양쪽에서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이 86페이지나 87페이지 보시면 돼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88페이지부터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는다면 한번 직접 증명도 해보면서 해볼 만한 약간 기하학적 성질이에요.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힘들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 정도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과제할 때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91페이지에 5번을 잠깐 봐봐요. 91페이지에 5번. 자, 세 개의 도형을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포물선은 초점에서 빛을 이렇게 쏘면 이 대칭축과 평행하게 빛이 뻗어나가요. 그 말인즉슨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타원에서 해주면 한 초점에서 타원에다 빛을 쏘면 그게 반사돼서 다른 초점으로 이렇게 가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주면 이 각과 이 각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쌍곡선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쌍곡선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초점에서 이렇게 빛을 쏘면 여기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마음만 바뀌었어요. 대신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빛이 반사되어 가요. 그렇다면 얘도 이렇게 했을 때 요각과 요각이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거 가지고 수식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자, 일단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타원하고 이런 쌍곡선이 초점을 공유한다면 만나는 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먼저 타원은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접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같다. 그 다음에 요거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쌍곡선은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 이게 보여요? 자, 그럼 두 직선은 무슨 관계? 두 직선은 무슨 관계? 야, 이거 막곡적으로 여기도 같을 테니까 자, 180도를 반반 쪼갰네요. 직교합니다. 이게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많이 쓰이는 성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초점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두 도형이 만나는 점에서 접선을 각각 그렸을 때 직교한다. 이게 곡선의 직교 개념이에요. 두 곡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개념이 직선끼리는 수직으로 만난다는 게 느껴지지만 곡선끼리 직교한다는 느낌은 각각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 둘의 접선이 수직을 이룰 때 그때 두 곡선이 직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곡선끼리도 얼마든지 직교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걸 아마 과제에서는 수식으로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서 너네들이 열심히 고민하시고요. 자, 148번부터 우리 풀어볼 건데 거기서 한 장 넘겨서 151번부터 주세요. 151번. 언제나 그 패턴이죠. 언제나 그 패턴. 그래서 151번부터 일단은 각 페이지마다 제일 위에 있는 문제지. 그걸 먼저 하나씩 풀어. 오늘 어제 이제 타원할 때랑 또 속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 각 페이지마다 제일 위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 151 풀고 그다음 154 풀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서 어느 정도 스스로 느끼겠지만 또 학생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패드를 사용하는 게 엄청 이득이긴 한데 수학은 근데 약간 그걸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냥 약간 흉내만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건 너희들이 하면서 스스로 좀 판단을 하세요.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헷갈릴 수 있죠. 아, 일단은 한 문제씩 확인해 보시죠. 방금은 등호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들어가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이 만약 2야. 그럼 n은 상관없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미 이면 원점을 지나는 거 이해는 되겠지. 웃기? 응.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쌍서는 m이 정근수와 기울기 같으면 원점을 지날 때 안 만나게 할 수 있다. m이 영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m은 2나 마이너스 2면 안 된다. 그럼 m이 안 되는데 어디 m이 여기. 오호 점근선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는 순간 무조건 만나. 아 맞나? 응. 안 만나기 위한이라고 본 거야? 설마? 네. 어허. 이쪽 창문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거 얼마 안 남았어. 보면서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대형 강판을 이렇게 할 거야. 벽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래서 판별식 가지고 m이 어떻게 범위가 나와? 이렇게. 어허. 자, n의 값에 상관없어야 돼. 응. 야. 그럼 n의 값에 상관없으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잠깐만. 그림이 안 보여. 잠깐만. 아니 사사 좀 지워주고 하면은 그렇게 나올까?
이게 n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이게 만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걸 n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그러니까 빽빽해봐. 아니 방금 지운 거 다시 살릴 수 없어? 근데 왜 m제곱은 4가 없어? 이게 지금 전개된 식이 4m제곱인데 왜 여기? 잠깐만. 아니 왜 얘는 4m제곱이야? 16m제곱 아니야 얘도? 그냥 4를 지울 거면 아예 4를 지우고 전개를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16m제곱인데 여기는 왜 4m제곱이야? 그런데 그치? 밑에만 다시 해봐. 그런 다음에 n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각 페이지별로 한 문제씩 풀었어? 아 아니 페이지별로 150,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지. 한번 일단 페이지별로 한 문제씩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와서 다음 문제를 풀자. 파운을 2등분하려면 당연히 어디에 지나야겠어? 파운의 중점을 지나야겠죠. 즉 2,0을 지나야겠지. 그렇지. 자 여기 볼까? n의 값에 상관없이 이 분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m제곱은 몇 이하야겠어? 문제 그렇지. 오케이? 그럼 m이 뭐 이상 뭐냐? 자 그런데 네가 그러한 부등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판별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최고 차이에서 0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최고 차이 나와. m제곱이 4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가 쓴 방법은 m제곱이 뭐가 아닐 때? 4가 아닐 때 쓴 거기 때문에 따라서 m은 2인 거고, 그래서 m이 똘만 2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근선이 돼버리면 얘랑 안 만나. 즉 n이 0일 때 안 만나.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초가 2 미만입니다. 네. 한 문제씩. 근데 이건 실제로 이제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154번. 이건 맞아. 한 바퀴 더 했어? 그냥 앞에 아. 왜? 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너는 그런 식으로
꺼내서 세 개.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 그렇지 않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제 접하는 부분 여기 여기 뭐 이런 공식들을 보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기울기가 부어졌을 때 그걸 하면 되고 아니면 넌 지금 이거 한 배씩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앞에 내용을 볼 이유가 없잖아. 이거예요. 그렇죠. 접할 때는 이차곡선이 접한다는 건 언제나 한 배씩은 0이에요. 오케이. 한 번씩만 해. 자꾸 까먹는구나. 네, 그거. 유형들은 하나씩 일단 해야. 요새 학교 일찍 끝나나? 내일부터. 내일부터? 네. 학교마다 정책이 조금씩 달라서 아니 중3은 이제 입시 끝나고 딱 그러면 일찍 집에 보내줘야지. 학교에서 맨날 기껏해야 영화밖에 못 들어? 수업도 안 하는데. 네? 안 나와? 이거예요. 아니 A 제곱이 3이고 B 제곱이 2인 거잖아. 예. 그럼 P가 몇이야? 이게 구한 값대로라면 93. 왜 제곱을 해 자꾸? 그거 자체가 A 제곱이고 B 제곱이야. 그래 루트 5잖아. 그럼 초점 사이분은 2루트 5겠죠. 그런 소리가. 우리 잘 풀어놓고 계속 가. 어떤 면에서? 응. 응. 그럼 되잖아. 35는 좀 과하게 크지. 뭐라고? 머리 아프다고? 아, 왜?
내일 저녁 되면 스케줄에 있는 거 아니야? 내일은 내일 또 와? 아. 물리도 주 2회야? 물리도 주 2회? 물리도 같이 해. 얘는 간단하게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대칭적으로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기울기가 뭔지 뻔히 아는 접선 아닐까? 그렇네요. 어떻게 그렇게 삐뚤게 그릴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칭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 그 그림을 보면? 네. 똑바로 앉아서 해봐. 똑바로 앉아서. 친구가 찾네.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야? 그러면 출전 상품이야. 식사의 방식이야. 그래서 x절편이 그래서 넓이가 2분이다. 오케이, 좋아. 160번. 이게 정확하게 응? 아니 왜 거기로 가? 다시 이제 맨 앞으로 들어가야지. 과제잖아 거기. 어제는 그걸 다 푼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우리 앞에도 아까 다 풀다 말았어. 그치? 너가 과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낫네. 그치? 얘도 나온 것 같아. 아, 쌍꺼풀이? 근데 다시 보면은 타원 별로 안 어려워. 쌍둥이 근데 이쪽 설명이 제일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기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쌍순이라는 도형이 어려울지라도 거기에다 대고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나중에 타원 다시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2차 곡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해 가는 거니까. 그리고 뭘 중요시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지금 중요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게 큰 그림이야? 과목? 예. 오늘 얘기했던 대로 수학은 딴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문제 풀어.
하기 귀찮다. 얘기해. 네, 뽑아줄게. 너도 혼자 보지. 응? 분석이가. 아니 정석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한번 내용을 푸는데 또 정석 가지고 한 단원 하는데 막 한참 걸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스스스스 푸는 많은 걸로. 솔직히 쌤도 괜찮아 그냥. 쌤 사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조져봐. 쌤이 문제가 너무 많다. 쌤 사가지고 비슷한만 한번 조져봐. 도형의 방정식. 혼자면 안 할 것 같으면 얘기해. 그냥 한번 들고 나온다. 해야 된다. 그럼 올해 안에 끝내야 돼. 올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 3주도 안 남았어. 재밌냐? 재밌어요. 이전에 한 20년 전쯤 이제 맥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몇 안 될 때, 그때 당시 그 맥북의 그 터치 약간 신기원이었죠. 왜냐면 한 손으로 터치할 때랑 두 손가락으로 터치할 때랑 세 손가락으로 터치할 때랑 다 달라.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했어. 작동하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그 시절부터 맥북 쓰던 사람들은 그냥 애플의 노예로 사는 거죠. 요즘에야 이제 아이폰 때문에 애플을 시작하지만 그때는 맥북. 대학원에 있을 때 우리 지도 교수도 지금도 그런다. 근데 그쪽에서 신상품만 나오면서 첫 번째는 그림에서 다 했다? 그럼 이제 다시 그쵸?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답이 아, 다 맞았겠지. 그 사회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딱 숙제 직전까지 포인트 해주는 거예요. 이거 틀렸네. 야, 그리고 너는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차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관하는 걸 알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맞아요. 2A분의 블라블라니까 둘이 빼주면 저게 남잖아.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리고 있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되잖아. 그럼 걔네를 빼주면 저거잖아. 이거는 되게 그냥 수수수 써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드. 오케이.
여기가 마이너스 하잖아. 왜 여기 마이너스 했다가 여기에 갑자기 플러스가 돼? 음. 이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외부에서 그었을 때 무조건 기울기 이용하는 공식.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m인 적대 방식 써봐. y는 m1이라고 쓰지 마. 길게 L 아니 그냥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니 a하고 b가 저기 다 있는데 이렇게 오케이? 네. 여기에 뭘 대입한다? 1,3을 대입한다. 왜? 이 접선이 얘를 지나잖아. T예요? 네, 그렇게 해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m 넘겨서 양변 제곱해. 필기한테 문제 편하고 문제표 되게 편해. 이거 플러스 아니 뭐 한국판 얘기하면 근데 이걸로? 네. 지가 멋대로 막 보정을 해서 그런가? 네. 지가 멋대로 원을 그려? 아 그래요. 응. 그렇지.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풀어봅시다. 2년 네? 쉬는 시간이요? 지금 이제 수업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쉬는 시간 가지면 집에 갈 시간이야. 뭐가? 2번 쉬지 않았어요? 4시간 수업하면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집중하다 보면 2번 쉬기도 하고 대신 오늘 2번 쉴 때 조금 10분간 조금 더 쉬었고 2번 듣고는 2번 쉬었지만 어느새 4시간이 다 흘렀잖아. 오늘 첫 번째 타임을 1시간 반 만에 쉬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름은 극형이잖아. 세변의 길이 다 아는데 뭐 잉, 야 이게 높이니? 피타 쓰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아씨 예. 좀 즐거워요? 풀리니까 문제야? 근데 왜 한 문제씩 푸시다가 그 밑에 문제는 왜 건드시는 거죠? 아니 이게 다 하나씩 해야지. 끝났구나. 이게 뭔가 그럼 앞에 거. 이 접선 좀 해봤으니까 다시 앞에 거. 여기가 다 비어있잖아. 그치? 이게 제가 키워줍니다. 아예 절대 안 돼. 아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한 페이지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풀면서 여기부터 다 풀어.
가까이 안 했어. 요거는 왜 나왔냐면 혹시라도 이러한 앞에 내용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배웠을 때 다이렉트로 한번 볼 수 있을지 그런 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공식 없이도 풀 수는 있는 문제예요. 잘하고 있어. 는 뭐야? A 빼기 B는 C 빼기 D는 뭐야? 는 뭐야? 뭐야? 왜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주축의 길이 네. 그게 뭐냐? 몇이냐? 6. 에? 다시 그래 네가 표시한 그 길이 4 오케이? 는 4 그러면 거기서 AB가 뭐야? AB가 B 더하기 D지? 그럼 B 더하기 D를 구해봐. 네가 쓴 조건에서 A 대신에 B 더하기 4 넣고 C 대신에 D 더하기 4 넣어. 첫 번째 시계. 자, 되게 힘들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기울기가 몇이야? 끝. 공식에 넣으면은 접사의 방식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의 y절편이네. CM이 20이네. 해봐요. 문제 풀 때마다 엄청난 시각이 그냥 제일 너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현재 생활이라는 건데 풀려야지 되지. 우리가 축구를 봐도 골이 들어가야 되고 야구를 봐도 투수전도 좋긴 한데 점수가 좀 나야 되겠지. 수학도 문제가 풀려. 그러면 너네가 요즘 만약에
법을 마음대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학년이 아닌가? 아니야? 시간이 너무 힘들어? 생활이 너무 힘들어? 네. 오늘 새벽에 축구 보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자면 되지. 아니, 축구가 입시 끝나면 엄청 놀려고 계획했을 텐데 바로 그러니까 이건 예측에 없었던 거지. 놀 친구가 없었어요. 어? 놀 친구가 없었어요. 놀 친구 없고 그런 걸 너무 쉽게 하는 건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아, 괜찮아. 아 전에 무인수를 써서라도 엄마 아빠 쫄라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요. 네. 네, 1이 오타잖아. 여기에 이제 교점은 1도 없다. 그럼 쉬면 안 되지. 들었다 놨다 하고 씨. 아니 해면 이런 이등분 삼각형이야. 그러면 피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884잖아. 네가 방금 그었어. 그거 그어봐. 그럼 여기는 2잖아. 아, 상축이 아니면 상축이 이거는 타원에서 네 상축 이하 아니에요. 여기 이랑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장축이. 그러니까 거리의 합이 R로 일정한 거지. 얘랑 얘랑 여기서 야, 이하로 지금 여기서 뭐야? OQ 더하기 QA 아니야? 얘로 봐도 걔가 어디 어떻게 얘기할 건데 그거? 우리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Q잖아. 네. Q라는 점이 어떤 I냐 이거잖아. 네. 근데 OQ 더하기 OA가 OP로 일정해. 즉 반지름 R로 일정하다고. 네. 그럼 O하고 A가 초점이 타원 아니야? 네. 그런데 네가 지금 요 점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응? 이게 지금 P가 움직이면서 Q가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럼 얘도 움직일 텐데. 오케이? 네. 응. 그래서 타원에서 이거 이야기할 때 A가 외부에 있으면 다른 도형이 된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쌍무선이야. 쓸쓸지 재미없지. 이제 문제 푸는 마을이 들지. 왜? 야, 너 자꾸 헷갈리지 마. 그 차가 2P로 일정한 게 아니라 2A로 일정해야 돼요. 2루트 10으로 일정해야지. 그럼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그래서 이상했다? 근데 이거 안 맞나? 어허. 이거 안 맞나 이거 지금? 안 맞나 이거? 네, 연장선을 그려야 돼. 그래서 연장선과의 교점. 그게 Q가 된다. 진짜 포기했어. 뭐를? 야, 지금 입학 더하기 전에 포기냐? 입학 더하기 전에 포기를 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빠른 포기로 인해 겨울방학 동안에는 그냥 학원을 왔다 갔다 가야 돼. 과제는 대충대충 그냥 끼적끼적 하겠지. 또 수업 시간에 집중은 전혀 안 하겠죠. 수학만 그러냐 모든 과목이 그러겠지. 혹시나 국어나 영어에 소질이 있다라 그러면 국어나 영어 학원 갔을 때만 즐겁겠죠. 그것도 소질 없어요. 와 그러면은 그 어느 거 하나 재미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밤마다 누워서 생각하는 건 자퇴할까? 자퇴를 실행에 옮길 그런 뭔가 자신감? 그런 행동력은 없지만 자퇴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자퇴를 해도 답이 없어. 답이 없네요. 내가 자퇴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고를 갔을 때 잘할 것 같지 않아. 솔직히. 어차피 그런 생각이라. 그러면 계속 남겠죠. 그렇게 어영부영 한 학기를 보내. 그래놓고 여름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1학년 1학기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산 것 같아. 그러면서 약간의 반성을 하면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공부해야겠어 라고 마음먹었는데 1학기 때 논 게 너무 커. 진짜 힘들게 해야 다른 애들 그냥 쑥쑥쑥쑥 하는 거를 하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등급에서 시작하게 되죠. 말로만 듣는 9등급.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그래도 정신 차려서 했더니 7등급이 나오죠. 와, 내가 상상했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2학년 때 열심히 더 한다면 한 5등급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지금부터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 답이 나왔어요. 그렇지. 왜 타워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기했잖아. 쌍수는 고교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어. 근데 그리고 타원을 오늘 가서 다시 해봐. 그러면은 분명히 어제 어려운데 오늘 왜 좀 쉽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어제는 네가 그냥 일단 하기 싫어. 자,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나요? 빠른 포기? 오케이. 얘들 나중에 과제할 때 자기가 내용적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앞에 빠지는 데들을 풀어보고 과제를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과제를 하세요. 그러고 나는 조금 시간이 남네. 그러면 앞에 빠진 문제를 푸세요.